많지는 않겠지만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많이 저하가 될 수 있고 부실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금융도 많이 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사실 오늘은요, 네. 선생님이 상반기 때 말씀을 하셨죠. 네. 앞으로의 현금성의 중요성, 네. 그리고 현금 유통의 중요성, 네. 그리고 대출이 안 될 수 있다. 사실 이번에 KB국민은행에서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이죠. 네. 주담대를 일괄적으로 한도를 3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3억도 큰 돈이긴 하지만 기존의 6억에서 3억으로 축소를 했고요. 네. 이는 규제 지역, 수도권 규제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확대될 거고요. 아마 3억밖에 못 빌릴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아파트 살 때 3억밖에 담보대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규는 힘들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이 뭐냐면 지금 잔금 대출에 놓이신 분들 그리고 그 생애 첫 대출 같은 그 신혼부부 특혜 뭐 이런 거 청년 대출 이거 빼고는 나머지 제한이 됩니다. 사실 물론 담보는 빌리는 거긴 하지만 네. 한 번에 3억이 사라진 거거든요. 사라지긴 했는데 이것이 갭투기나 다주택자 대출을 막기 위한 원천 차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가 7월 달부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중단 사태, 1금융권부터 대출이 중단됩니다. 네, 그래서 8월 달부터는 전체적으로 대출이 중단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대출 규모도 줄어들지만 대출을 안 해주는 곳이 많을 겁니다. 사실 국민은행이 지금 이제 7월 달에 들어서서 네. 6억에서 주담대를 3억으로 줄였다는 거는 네. 1금융권이기 때문에. 그쵸. 그럼 나머지 앞으로 따라한다는 얘기죠. 2금융, 뭐 3금융 그 밑에 있는 지역. 담보대출이 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4금융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4금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4금융도 지금 이자율이 세다 보니까 이자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파는 게 4금융이잖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겠지만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많이 저하가 될 수 있고 부실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금융도 많이 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선생님이 말하는 부동산 투기 그리고 부실 채권에 대한 이유 때문에 줄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은행 안정화에 힘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젤3 조약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회계 제도의 그 변화에 의해서 대출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카드 제가 라방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뭐 신용카드 대출이 한도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카드론 대출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상환을 요구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국민은행이 대출 한도를 줄이면 다른 은행을 쓰면 되지를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게 안 된다는 그죠. 거네요. 전 국민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초반기 때 대출 좀 받아놓으신 분은 좀 숨통 트일 수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반기 가서는 거의 대출 중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상반기 때 뭐 대출을 쪼든 어떻게 하든 아니면은 다주택자 제한을 하든 간에 부동산 상승 기도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 대출이 중단되면 그죠? 살 수가 없겠죠. 그쵸. 당장 사실 현금으로 15억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한이 많이 될 거고요. 집값 하락이 지금 가셔야 될 것입니다. 아... 그럼 매물은 있는데. 어느 정도 정부의 입김이 있어서 지금 이번 이 시행이 일어난 건가요, 선생님? 정부의 입김보다는 전 세계적인 회계 규모가 바뀌는 것, 은행의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제한이 되는 거지 우리 정부가 들어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만 해당된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부동산 버블 네. 이에 대해서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흐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은행 안정화. 그러니까 은행을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은행 안정화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자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실채권 정리가 조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럼 사실 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집을 사시는 흔히 말하는 청약이 당첨되신 분들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없을까요?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던 것이 청년 대출이나 신생 뭐 생애 첫 대출 뭐 아니면 청년 대출 그리고 뭐 신혼부부 대출 뭐 이렇게 정책 자금으로 나오는 대출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잔금 대출 미리 계약했던 분들은 아마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이제 집
집을 매매하거나 파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선생님이 말한 투기성을 잡기 위한 거지. 갭 투자. 갭 투자를 잡기 위한 거지. 일반인 분들이나 진짜 실수요자들한테 들어가는 피해는 적다는 거네요. 적을 수가 없죠, 지금은 상태가. 아. 왜냐면 갭 투기를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제한을 두고 어느 정도 세금을 올려받는 걸로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대출 구조가 제한이 되는 거는 전 세계적인 거라서 대출의 그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주택뿐만이 아니라 집을 사는 사람도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분수껏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세 매물에도 DSR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전세 대출도 DSR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세 자금이 폭등한 만큼의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 매물도 실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예언하신 전세 소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만큼의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담보대출 규모를 줄였다는 거는 담보해서 보증해주는 부분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세 시장이 만약에 월세 시장 폭등을 막을 수는 없겠죠. 결국 월세 시장에 대한 폭등은 막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대신에 분수에 맞게 대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서 궁금한 게 네. 사실 이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함이면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만 해당이 되면 되는데 전국 지역으로 확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제를 까는 것이 지금 정권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예고가 되었던 겁니다. 회계적인 문제고요. 은행의 부실을 어느 정도 베이링 제도라고 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지켜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10% 이상을 지녀야 하는데 은행 자산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못 해주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출로 잔치했던 이자 잔치를 많이 못 할 수도 있겠죠. 네. 대출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장기적으로 지금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 네. 갭 투자가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좀 잡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출 규제가 지금 잡힐 수가 있는 것보다도 집값이 조금 잡힐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는 천정부지로 올랐던 뭐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 같은 경우 담보대출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탄 같은 경우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담보를 해줘서 대출됐던 건데 이것마저 많이 제한이거든요. 특별대출 빼고 나머지가 제한이 다 돼버리면 갭 투자로 동탄에 들어갔던 수기업자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거래가 막히겠죠. 그래서 투기 세력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출이 돼서 풀대출, 연끌 대출을 했던 부분이 막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겠죠. 그러면 연끌들이 만약에 빚을 못 갚아서 매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경매가 많이 쏟아지겠죠. 그럼 부실채권이 정리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사실 흔히 말해서 능력에 맞지 않게 좀 무리해서 땡겨서 하신 분들은 그렇죠.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또 정부에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거를 세금으로 갚아주기에는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실채권이 정리가 돼야 LH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 임대를 주든 어느 정도 주택시장을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너무 부실채권율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너무 집값이 천정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하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은행 이번 가계대출 그리고 앞으로의 대출 현황이 어떻게 될지 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쌤이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